먼저 이 미움받을 용기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이 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몇 년 전, 수년 전에, 5년 전, 6년 전, 7년 전쯤에 우리나라에서 출판업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고 들었어요. 이 책이 굉장히 출판업계에 이래 없었던 그런 판매율을 기록했고, 책이 이렇게 많이 나갔던 적이 없었다고, 이 책이. 그래서 출판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렸던 그런 심리학 책으로 알고 있어요. 되게 심리학의 고전인데 내용도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철학자라는 등장인물하고 철학자와 청년 두 명이 나와요. 이 두 명이 이렇게 대화하는 시기에 딱 둘밖에 안 나오거든요. 계속 대화식이야, 대화. 주고받고. 제가 이거 2권도 샀는데 2권도 있어요. 2권은 이제 어떤 사랑과 어떤 그거에 대한 것들, 인연 뭐 그런 것들에 대했던 것 같아. 제목 샀는데 친구 빌려줬다가 못 받았어요. 일단 나중에 달라 그러든지 할 건데, 그 책도 초록 색깔 2권도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1권이 진짜 강추였어요. 1권이 진짜 어떤 개인 심리학에 대한 것들이 막 나와 있는데 진짜 되게 좋았거든요. 이 아들러라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 일반인한테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런 심리학자인데, 이분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쓴 거예요.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라는 사람이 쓰신 거고, 딱 읽으시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되게 좋아요. 막 대충 큰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대충.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인간은 분노를 지어낸다. 과거에 지배받지 않는 삶. 당신은 이대로 좋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나의 인생은 지금 여기에서 결정된다. 모든 고민은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다. 열등감은 주관적인 감정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인생의 거짓말을 외면하지 말라. 인정 욕구를 부정하라. 타인의 과제를 버리라. 과제를 분리하라. 인간 관계의 고민을 단숨에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결국엔 개인 심리학인데 이게 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간다. 이런 제목도 있고, 인생 최대의 거짓말. 굉장히 아무튼 실질적이에요. 보면은 진짜 내가 이 당시에 제가 이거 처음 읽었을 때가 대전에서 잠깐 머무르면서 일하고 있을 텐데 약간의 불면증이 있었을 때예요. 약간의 불면증도 있었고, 대학교 때 읽었나?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읽었나? 불면증도 좀 있었고, 그냥 이상한 고민들이 많았어요. 내가 스펙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것들이 나갔고 사회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냥 걱정만 앞서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것들은 많이 없으면서.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이 책을 알게 돼서 그냥 주문했어요. 책도 별로 안 좋아했던 때인데 그때 처음에 읽었던 책이 이지선의 지선아 사랑에 굉장히 감동을 주었고, 또 다른 멈추지마 꿈부터 써봐, 김수영 작가님이 쓰신 거, 또 여러 가지 또 몇 개 자기계발서 위주로 봤죠. 그때 자기계발서 위주로 보다가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만났는데 이거 진짜 심리학 책 보고서 완전 다 심리학자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로 그랬던 책이에요. 이 심리학이 되게 알기 쉽게 이렇게 대화 형식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용이 된다니까. 설명글이 아니라 어떤 원리로 어떤 심리가 있다 이렇게 구태연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고 딱 필요한 핵심만 딱 전달되어 있어요. 되게 좋아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딱 몇 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인종욕구, 과제의 분리, 또 공헌감, 상보교육, 칭찬도 야단도 치지 말라, 이런 것들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 인정욕구의 진위, 이 인정욕구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바라는 거잖아요. 칭찬받고 내가 어떤 잘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인정욕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도 착한 일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헌신도 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사람은. 저도 그렇고 그럴 때 있고. 근데 인정욕구의 진의는 진짜 의도는 굉장히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주목하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즉 자신의 욕구를 얼마나 만족시켜 주는가,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인정욕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얼핏 보면 타인을 보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밖에 보지 않아. 나 이외에는 관심이 없지. 즉 자기중심적이라네. 그러면서 청년이 물어봐요. 그러면 저처럼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고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는데도요. 그래. 철학자가 이제 대답해요. 그래, 나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의미에서 자기중심적일세. 자네는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일세. 그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집착이나 다름없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정욕구는 아무튼 저도 막 기부 활동도 하고 막 뭔가 내가 삶이 되게 좋고 막 뭔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행복할 때, 충만함을 느낄 때 기부 활동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사회적 재능 기부도 하고 막 그렇게 뭔가 사회에 뭔가 저 공헌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들. 되게 착한 일도 하고 막 가난한 애들 도와주고 막 사람들에게 막 뭔가 인정받고 와 진짜 헌신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자비롭냐 이런 생각 듣고 싶은 마음에서. 근데 그 속에 있는 내심 감춰진 동기는 사실 맞다는 거지. 이 인정욕구.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와 대단하네. 저 김규섭이라는 사람 대단하네. 뭐 이런 것들 바라는 것들이라는 거죠. 참 대단한 그런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욕구에서 내가 막 헌신도 하고 뭔가 좋은 일도 하고 막 구제 활동도 하고 막 그러는 거다. 이 인정했어. 나도 솔직히 인정했어요. 이거 인정했고 또 철학자가 얘기해요. 지난번에 내가 말했지. 자네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자네가 자유롭게 사는 증거라고. 자네가 자유롭게 사는 증거라고.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자네가 자유롭게 사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길 바래서 막 내가 막 나 아닌 모습으로 막 감추고 살고 있잖아요. 나도 매일매일 어쩌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걸 수도 있는데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좋은 말만 하고 친절한 얘기만 하고 친절한 행동만 하고 길거리에 침도 안 뱉으려고 그러고 거룩한 척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만 집착하는 삶이야말로 나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생활 양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철학자가. 이게 인정욕구에 대해서 얘기했고 저는 여기서 많이 공감을 했고 인정욕구에 대한 얘기가 또 앞에 나오는데 앞에서는 인정욕구는 부자유를 강요한다. 인정욕구를 막 뭐냐면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아무튼 같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들 여기서 이 철학자가 얘기해요. 타인에게 인정받는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소망을 이룰 수 있게 거들면서 사는 인생. 자네야말로 이정표가 될지 몰라. 하지만 너무 부자유스러운 삶 아닌가? 그러면 왜 부자유스러운 삶을 택하는 걸까? 자네는 자꾸 인정욕구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걸세. 미움을 받고 싶지 않다. 미움받을 거를 각오하면서 살면은 자유로운 인생이 된다 그랬어요. 미움받으면 걸 감수하면서 사는 인생이 자유롭다. 그 얘기를 했고,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과제의 분리. 그 사람의 과제. 나를 싫어하건 말고는 내가 좋은 일을 해도, 내가 좋은 활동을 해서 그 사람 선행을 베풀어도 나를 싫어하고 말고는 그 사람의 과제다. 내 과제가 아니야. 내 영역이 아니다. 이미 떠났어. 그걸 선행으로 받아들일지,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받아들일지는 그 사람의 과제고, 나의 과제는 그냥 내가 그냥 선행하고, 그럼 아는 거야. 내 과제야, 그게. 그 사람의 심리까지 내가 조종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까지, 이런 감정까지 느껴라.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노릇이고, 조명이 좀 안 좋아서. 또, 나는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라는 파트에서 212페이지인데, 이제 공동체 안에서 내 자리가 있다고 느끼는 것, 여기에 있어도 좋다고 느끼는 것, 즉 소속감을 갖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네. 이를테면 학업, 일, 친구, 그리고 연애와 결혼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어도 좋다고 여겨지는 장소와 관계를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지 않나?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하지만 나는 세계의 중심이 아니지. 나는 인생의 주인공이면서 그러면서도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일원이자 전체의 일부란 말이야. 전체의 일부라고요? 자기 자신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본인이 세계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지. 이런 사람들에게 타인이란 나를 위해 뭔가 해줄 사람에 불과해.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행동하는 존재이며 내 기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네. 마치 왕자님과 공주님처럼요. 그래, 자네 말대로야. 그들은 인생의 주인공을 넘어서 스스로를 세계의 주인공이라고 믿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은 내게 무엇을 해줄까 그것만을 생각하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거 정말 와닿았어. 정말 내가 그렇지 않나. 내가 그냥 세상의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되게 부끄럽게 만드는 구절이었고요. 다음 부분은 공헌감. 아들러의 심리학에서는 소속감이 가만히 있어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네. 적극적으로 공헌한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인생의 과제에 직면하는 걸세. 즉, 일, 교우, 사랑이라는 인간관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자네가 만약에 이제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공동체에 공헌하겠다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않을 걸세. 모든 타인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는 사람이니까 굳이 내가 나서서 행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쫙 나왔고, 내 발로 인간관계 과제에 다가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내게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지. 그것이 공동체에 공헌하는 것일세. 무엇을 해주어야 내가 있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래, 소속감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획득하는 것일세. 발음이 자꾸 세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막 입이 말라가지고 자꾸만 헛바람이 나오네. 헛소리가 나오네. 그 다음엔 아들러의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 개념이자 가장 평가가 알리는 이론, 공동체 감각이래요. 이게 내가 이제 소속감이라는 거는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다.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나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